안녕하세요, 줄리아입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중국에 살고 있잖아요. 중국에 관련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중국어를 잘하세요? 중국어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이 어떤 건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드디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정말 간단한 게, 그러니까 학부 때 전공이 무역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무역 쪽으로 관련된 직장을 구할 때 언어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중국어를 처음에 선택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중국어를 아예 모르던 사람이잖아요. 중국어랑 관련이 없는 학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국어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중국 교환학생을 신청을 해가지고 원래는 1지망이 베이징이었고 2지망이 하얼빈이었어요. 근데 1지망에 제가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중국어를 하나도 못하는 상태였고, 또 베이징에 지원한 학생들이 대체로 중어중문과 친구들, 그러니까 중국어에 이미 기초가 있는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니까 그쪽의 경쟁률이 너무 센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얼빈은 경쟁률이 별로 없었고, 제가 이제 하얼빈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됐고, 그 이제 교환학생을 시작으로 제 인생이 쭉 중국에 있게 된 건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북경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해서 중국에 오게 됐어요. 제가 이제 교환학생을 하니까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수업이 저희 학교 커리큘럼에서는 A반부터 F반까지 있었어요. A반이 초급반이고 F반이 고급반이었어요. 지금 그때 저로 돌아간다면 저는 A반부터 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한국인의 패기가 있었는지 객기를 부렸는지 제가 C반을 간 거예요. C반 수업을 듣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C반은 이미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적게는 1년, 많게는 3년까지 중국어를 이미 공부를 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 같은 거는 중국어로는 뭐 충분히 가능하고 자기 의사표현 이런 것도 가능한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진짜 막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때부터의 고난이 시작되었죠. 제가 어떻게 중국어로 공부를 했냐면,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단어 싸움이잖아요. 그 단어의 공부량을 정말 많이 늘렸어요. 중국어는 영어랑은 다르게, 영어는 일단 그 알파벳이랑 그 단어의 뜻만 알면 끝이에요. 내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어는 한자랑 단어의 뜻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조도 알아야 되지, 또 핑잉도 알아야 되지, 이러니까 막 외울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외우려면 쓰면서 뜻을 외우면서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그 목소리를 제가 들어야 돼요. 그러면 단어가 느는 게 확 늘게 돼요. 두 번째, 중국어를 배우는데 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재에 그 스크립트 오디오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핸드폰에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들어요. 계속.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거 켜요. 켜가지고 계속 들어요. 나중에는 이 커먼이 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잠잘 때도 그냥 생각이 나요. 그리고 들으니까 뜻도 알게 되지만 이 성조랑 이것도 알게 되고, 또 거기에 만약에 커먼이 AB잖아요. 그러면 A가 말했을 때 B가 이렇게 대답했지. 그럼 또 A가 또 이렇게 얘기했지. 이러니까 그거 통째로 외워버리니까 나중에 제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A처럼 말을 하면 전 B처럼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어가 확 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중국어를 배웠는데 내가 수업에서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는 다 알아듣겠어. 근데 밖에 나가면 안 들려. 이게 일반인들이 나한테 중국어로 하는 게 안 들려. 이 시기가 있어요, 진짜. 선생님들은 최적으로 맞춰있어. 好的作业做完了吗? 막 이런 식이야. 막 일반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빠라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막, 아니 학교에선 다 들리는데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들려. 큰일 났다. 이래서 오늘 사야 할 과일들을 공책에 적었어요. 오늘 기필코 오늘 사야 될 과일들을 내가 한 번씩 다 얘기하고 그 아주머니가 알아듣고 나한테 어딘지 알려주는 걸 내가 오늘 배우고 간다. 그래서 그 공책을 들고 시장에 가요. 가서 아주머니한테 我想买蓝莓 我想买香蕉 이러면 여기 있다. 다 알려주고 나는데 끝난 거야. 머릿속에다가 오늘 해야 할 그런 리스트들을 쫙 적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해가지고 갔잖아요. 활용을 해서 그 사람하고 이제 티키타카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절대 안 까먹어요. 그 상황과 그런 신선한 충격이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거를 활용할 때는 절대 안 까먹어요. 또 하나는 드라마로 배웠는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말이고
밖에 나가서 내가 쓸 수 있는, 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문장을 말해주기 때문에 한 편을 볼 때마다 한 못해도 10개 정도 적었어요. 쉐도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반대의 배우가 어떻게 얘기하지? 그럼 B까지 외워. A, B, A, B, A, B 이렇게 외워. 혼자 중국에 유학을 왔을 때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마음 급해. 그때는 웬만하면 혼자 다니세요. 혼자. 이거 위험해. 이러면은 둘이 다니는데 그 대신 나랑 중국어 실력이 비슷한 친구랑 다녀야 돼요. 나보다 중국어 실력이 월등한 친구랑 다니면 이 친구한테 완전 의지를 해버려요. 의지하는 게 더 쉬워져 버려요. 그럼 중국어가 나는 전혀 안 늘고 이 친구만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웬만하면 혼자 다녀라. 아니면 중국어 실력이 비슷한 둘이 다녀라. 자꾸 끌려다닌다 하면은 이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게 되고 한국인이 너무 좋아. 이 밖에 해외 나와서 동포를 만나면 근데 이건 한순간이에요. 이렇게 한국인인지라 혼자 이렇게 사색이 잠길 때 그때는 머릿속에 한국어가 떠올라요. 뭐 오늘 밥 먹어야 되는데 뭐 먹지? 이런 말이 한국어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중국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나는 한국어로 얘기했지만 중국어로는 어떻게 얘기하지? 계속 궁금해하는 거야. 이거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중국어로 얘기하지? 이거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이미 그렇게 고민을 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고민했던 중국어가 나와요. 중국어로 꿈을 꿀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나 열심히 했구나. 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중국어 배우기 진짜 어렵긴 어려워요. 진짜 한자도 어렵고 성조도 어렵고 근데 중국어가 매력이 있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중국 얘기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해외 송금 모인을 쓰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짜피엔이 정말 많아요. 막 제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개의 그런 위챗 단톡방에서도 뭐 환전한다는 그런 암호 같은 글이 있어요. 뭐 환전해준다 이런 암호 같은 글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데서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뭐 돈 보내주면 바로 송금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환전하시는 분들, 사기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뭐 학비라든지 기숙사비라든지 큰 돈을 환전할 때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괜찮은 그런 어플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모인에서는 수시로 변하는 환율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하고 어플에 들어가서 내가 만약 100만 원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내 계좌로 얼마나 들어올까? 검색을 하면 얼마가 딱 들어옵니다. 나와요. 그럼 그 돈이 정확하게 내 계좌로 들어와요. 중국으로 송금을 하시거나 뭐 다른 나라로 송금하실 때 어디서 송금을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진짜 모인을 좀 추천드려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중국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서 알려드린 내용이에요. 만약에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엄청 좋았어요. 이런 것들 추천해드려요 하시는 분들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중국어를 배우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안녕.